13번. 유치권 신고 중인데 대출이 되는가? 이걸 물어봐요. 자, 그럼 봅니다. 이렇게 유치권이 신고됐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실합니다. 그죠? 실하죠. 그래, 그러면은 용인시 처인구의 대지다 낙찰받았는데 대출이 되는가? 물어보면은 우짬되겠습니다. 여러분이다. 그럼 우짬됩니까? 내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다시 가지고. 경기도. 어디입니까? 용인시, 이따 합시다. 용인시 아까 낙찰을 뭐 받았어, 그 사람이? 토지. 그죠? 토지 받았죠? 토지를 받았는데 유치권이 신고됐고, 유치권이 신고가 되고, 낙찰된 거. 매각정보. 자, 요 낙찰된 거를 딱 두드려 가지고 보니까 용인시에 한 250건 정도가 낙찰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로 물어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물어보더라 하면은 이제 8월 30일이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 낙찰받은 거 8월 30일이네. 그러면 작년에 낙찰받은 이 세 사람은 유치권이 다 신고 들어왔죠. 이 사람처럼 신고 들어왔으니까 등기부 보면은 뭐 나오겠죠. 나오는데 은행에 보니까 은행이 담보 잡혔어. 이전하면서 그날 설정도 하면서 견학자금 대출 나갔어요. 보니까. 그럼 그거 전화하면 딱 압니다. 여러분 여기다 그럼 요 전화해 보면은 은행 전화해 보면은 아 유치권 신고요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전화하면 지가 100% 잔금 넣고 한 달 뒤에 대출 받았더라. 인터넷 전화하면은 모릅니다 유치권. 은행 중에서도 한 1000개 지점이 있으면은 유치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은행은 100군데 없어요. 100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게 좋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거제시 이것도 마찬가지. 옛날에 거제시도 토지가 4등면인데 토지가 탐이나는데 우짜면 됩니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찾아서 내가 대출이 연결을 해줬습니다. 포기각서를 제출 안 해도 은행에서 그때는 이럴 때는 신안에 마산역지 오면 돼요. 제가 있을 때 근무하는 지점에 오면은 유치권예 가지고 있어. 그렇고 경남은행이나 딴 데 전화하면 뭐랍니까? 유치권 뭐 전기가 나죠. 아이고 포기각서 받아 있어. 유치권 포기각서 받아오면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받기 전에는 절대 은행에 상담하러 오지 마십시오. 딱 그럽니다. 있죠? 요거만 딱 보면 은행원들이 좋아하네요. 근데 이제 아는 데는 그런데 아는데 딱 가서 달라게 한다. 자, 제주도 주택 낙찰권은 경락장금대출 아까 그 낙찰 받은 거 그죠? 아까 받았죠, 그죠? 51% 받았대. 이런 경우는 가면 대출 어디서 하면 되느냐? 우짜면 됩니까?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제주도에 아까 낙찰 받았어요. 제주도에 아까 낙찰의 매각 전부 해가지고 주택 아까 낙찰됐죠? 주거용이 지금 낙찰됐어. 아까 유치권 신고죠. 다시. 그래서 유치권이 신고됐는데 낙찰이 됐다. 유치권이 여기 있네. 자, 이래 보니까 아까 51%에 낙찰됐어요. 자, 51% 주택이 낙찰됐어요. 유치권 신고. 자, 이런 거는 대출을 어디서 하면 됩니까? 여기 다 있죠? 요 다 지금 있잖아요. 이런데 요 등기부를 띄우면은 나온다고 해요. 그죠? 나오면은 그거 전화해 보면은 그 은행 전화하면은 제일 좋아요. 할 수 있겠죠? 큰 노하우를 내가 알려줘 주세요. 저한테 막 전화 옵니다. 서울에서 50억짜리 찜질방을 20억에 낙찰받았는데 내가 세입자가 12억짜리 세입자인데 뭐 어쩌고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라고 아무래도 안 되고 유치권이 신고된 건데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원장님 그게 이사하고 경락장금 대출에 2,000건 했다 하고 아주 소문이 자자해서 내가 전화한다. 그럼 이렇게 찾아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일반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유치권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경매계장님은 매각기일 이전에 접수됐다. 이러면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유치권 신고했으나 그 승리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대금 지급 전까지 접수된다. 자, 그럴 때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받아서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경매를 한다. 여기 대원칙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물어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매각 허가 기일부터 매각 허가
여부 확정 전까지. 자, 일주일 만에. 낙찰 받고 일주일 뒤에 매각가 결정하죠. 그때 낙찰을, 오늘 내가 낙찰 받았는데, 여러 30억짜리, 여러 좋은 그림주택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내일 땡기네. 너 유치권 신고 들어왔어요. 신고 들어오면 어쩝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로부터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받아,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받아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심한다. 자, 요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런 거요. 내가 공장 낙찰 받았어. 예를 들면 100억짜리라. 100억짜리 한 30억 낙찰 받았어. 돈이 안 들어가. 잔금을 못 넣어. 딱 본 게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안 낼 것 같아. 그러면 이랍니다. 저기 서울에 본부에 나가서. 그러면 내가 한 3억 정도 지금 뛰기 생겼어요. 3억 정도. 잔금 못 내면 3억 뛴다 아닙니까 지금. 자금이 급하니까. 내 보증금 10% 그러는 게 3억인데 뭐 알았어.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되고 요렇게만 해주면은 반 가져가야죠. 자, 그럼 법무부에서 길을 쓰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반 준다는데 반을 주겠다는데 반 가져가고 반만 매각하면 된다. 하여튼 내 10% 들어간 거나 다 띄는 건 조금 그렇고 담은 5%도 챙겨야 되겠다면. 그럼 법무부에서는 1억 5천 버는 장사니까 길을 쓰고 수를 만드는. 아시겠죠? 온갖 판례를 다 넣고 없는 유치권도 만들어가 붙이기도 하고 살을 붙이고 뭐를 붙여가지고 어쨌든 매각허가 결정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10% 튀어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악용하는 게 알게 모르게 많이 보이더라. 제 눈에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불허가 받았네. 그러면은 유치권 신고 들어오고 뒷날 본께네 유치권 누가 신고 들어오고 낙찰 받았는데 6차에 낙찰 받았는데 뒷날 유치권 신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매각 또 그 뒷날에 유치권 매각 불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이 신청이 들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본께네 며칠 뒤에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해비고 다시 또 경매를 시작하고. 그럼 취소하면 10%는 가만히 있습니까? 티 나갑니까? 환급이 되죠. 경매 연합금이 이제 10% 입찰 보증금이 환급이 됩니다. 낙찰은 다시 빼간다. 자,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보이는 것 같더라.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래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쁜데 이용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더라. 네. 자, 그 다음 봅니다. 17번.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은 인수주의를 채택하다가 소멸주의로 채택한다. 이게 무슨 말이 그러면은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사대금 내가 10억 받았다고 소송 거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판결을 줍니다. 10억에 대해서 너가 12%까지 붙여서 다음에 빨리 주라 하고 이제 판결을 주겠죠. 그럴 때 예전에는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했을 때 10억이 인수다 이런 식으로 해피는데 요게 이제 판례를 바뀌어가지고 소멸주를 채택한다. 자, 이야기는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먼저 자, 뒷페이지 그림 봅니다. 유치권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유치권의 양수 겸장, 장기 뚫을 때 청색도 되고 또 빨간 패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은 강제 경매를 보통 신청하는데 임의 경매를 봅니다. 유치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낙찰자가 인수하고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소멸된다. 근데 지금 보통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무는 소멸하는 쪽으로, 그죠? 인수하는 쪽으로 강제 경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 경매할 때는 판결문 가지고 경매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유치권자는 유치권 존재 확인을 판결을 받아 임의경매 신청을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 그래서 보통은 이 유치권 확인 판결 받아 이것보다는 공사대금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을 개정하자. 네가 등기부에 올라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등기부 안 나가죠. 이 개정하자 한 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이게 몇 년도고? 2013년도래. 그게 지금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 유치권을, 이게 물건인데 등기부에 올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치권을. 그럼 여러 설정이 있는데 지가 공사를 한다. 공장에 설정이 똑똑한데 공사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모르잖아요. 공시가 안 되니까. 그럼 네가 공사를 가면 하면은
예로 10억 주 공사하면 등기부에 유치권 하고 10억 올리라요. 2순위 해가지고. 이걸 올려야 맞는 거지. 그거를 그냥 뭐 외부인들 모르고 저 둘이만 쏙닥 갖고 유치권에다 뭐 갈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올리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하다. 그죠? 지지부진하다. 자, 그 다음에 개선하자. 그죠?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자, 국회 치다 보니까 경매도 불어 터진 국수가 있다. 국회에서 2년째 잠자는 유치권 폐지법. 지금 몇 년이죠? 지금 10년째 잠자는 유치권 폐지. 그죠? 불어 터진 법안이 있다.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예, 소멸주의가 대원칙이다. 일단은 유치권을 하면은 일단은 유치권자가 경매를 예로 내가 공사를 시부했는데 안 줘. 그럼 그거를 판결을 받아서 경매할 수 있죠. 공제경매를. 그럼 경매가 되면은 순서대로 지가 받아갈 수는 있다. 예로 10억에 0을 배당받았어요. 그러면 8억에 대해서는 인수가 되는 겁니다. 낙찰자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 18번은 10분 쉬고 또 하겠습니다. 18번. 18번은 요거는 이런 겁니다. 이 이제 공사의 이사 공유권. 요거는 이제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4층 건물에 공사 이사 공유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유치권을 점유를 잘해야 되지. 점유를 엉터리 하면은 나중에 공사는 씨앗바지 하고 씨앗바지는 뭡니까? 고생은 또 허블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0억에 낙찰되는데 16억짜리입니다. 16억짜리가 이게 이제 뭐 여가비싸고 아주 좋은가 봐요. 물건이 좋은 모양인데 이제 공사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죠? 도로변이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네. 자, 여기 보면은 그 유치권이 신고가 됐는데 5억 9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이 임차인이 많다 보니까 어느 2층에 2층에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여러 있으면은 2층에 요 부분만 점유하고 있는 거야. 유치권 주장인 사람이. 그러면은 낙찰 입장에서는 알았다. 그럼 2층 내요 안 쓸게. 4층인데 나 2층에 좌측 요 부분 안 쓸게. 네가 평생 쓰라 그러면 네가 뭐 5억 9천 가지고 쓰라. 나 뭐 필요 없다. 나머지 나 다 쓸게. 이거 대피면은 참 할 말 없어요. 자, 그래서 점유를 판례를 보면요. 판례 입장은 점유하고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한다. 예로 2층 가 부분에서 피고의 유치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상당히 불리하죠. 불리하고 뭐 지가 5억 9천 개도 뭐 한 5천만 원 받고 능가주의 되는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다음 19번 유치권자의 강제 경매 신청. 자, 김해에서 보니까 허재영 씨가 유치권을 3억 7천을 했는데 이 사람이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까지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은행 설정이 많았고 5억 1,800 가지고 건조당 전자도 못 가져간다 그러면 지는 가져갈 게 없는 거고 건조당 1억 불이다. 그래서 지가 3억 7천 받아 할 수 있다 그러면 받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억은 받고 2억 7천 못 받았다 그러면 2억 7천은 낙찰자 인수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유치권이 성립하는 사례도 있다. 이걸 우리가 진성 유치권 그래요. 가짜 유치권이 아니고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대법원 판결까지 있고. 자, 그래서 17회 9540 자, 이거 봅니다. 요거를 유치권 신고해서 자, 어느 날 서울에 제가 17회 9540 한 봅니다. 지금 요건 이제 여기만 있겠네. 17회 이게 이제 상가인데 어느 날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학원에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강의를 좀 부탁했습니다. 했는데 그 강사분이 요 물건을 설명하면서 유치권은 성립 안 하니까 낙찰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립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제 깜짝 놀라고 강의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성립하는 건데 강의하실 때 조금 오류가 있었다.
이야기를 번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립하는데 성립 안 한다고 강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강수하고 나저 받아봤어. 그 만약에 나중에 유치권 성립하는 게 더 못할 거면 서로 참 피곤하죠, 그죠? 자, 잘 읽어봅니다. 이거 보세요. 주의사항 잘 읽어보세요. 유치권 신고에서 2018일자 강덕현으로부터 공사된 구치님한 유치권 신고가 있고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1심 가하, 2심 부산고법에 나 3심 대법원. 그럼 뭐 존재한단 말이가 안 한단 말이죠. 존재한단 말이죠.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를 유치권이 붙여 빠지죠, 지금. 아고 틀리잖아요. 존재한다. 이 판결입니다. 판결.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를 유치권이 성립 안 하니까 낙찰자, 요거 물건을 추천하니까 낙찰 받으세요. 이라 하는 것은 좀 뭐가 안 맞다. 안 맞다. 인수가 있는데 인수가 없다. 아까 봤죠? 서그린 골프장 여기에 월세가 500인데 여기 인수인데 인수 아니까 낙찰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조금 깊게 해야 되겠다. 잘 읽어보고. 그 다음 21번. 판결서. 자, 1심 패소, 2심 패소, 뭐, 아까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어디서 그러면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한 거는 어디 법원도 좋습니다. 전국에 창원지방법원이든지 서울지방법원이든지 좌우지간 뭐 법원에 가서 정보에 가서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인터넷 열람 두 가지 중에서 하나 끄집으면 됩니다. 그럼 판결서 인터넷 열람하면은 정보에 가서요. 정보에 가서 요거를 하면은 바로 그냥 됩니다. 한 1분 만에 바로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 제공 신청 요거는 날짜가 어디 있을 건데 2015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이 보면은 여기 있네. 2015년도 기준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 출연한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 이후 거는 지금까지 거는 바로 되고요. 2014년 연말까지는 요거는 하루 이틀 기다려야 됩니다. 판결서 기다려야 되고 옛날에 판결서를 비실명 안 된 거는 한 2주 걸려요. 2주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면은 바로 됩니다. 신청해 보세요. 판결서.